오늘의 이야기, 공감인이 용서를 멈출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타인의 감정이 마치 내 것인 양 느껴지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공감인이라 부릅니다. 특히 관계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의 감정을 살피는 눈치와 깊은 정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성향이 더욱 익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끝없는 이해와 용서가 어느 날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의 인생에 걸려있던 모든 가면이 벗겨진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가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이게도 바로 자기 자신의 가면마저도요. 이 깊고도 중요한 내면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또다시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배신하고 당신의 친절을 약점으로 여기며 당신의 공감 능력을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취급했던 바로 그 사람을 말입니다. 당신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그리고 그들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그들의 죄책감마저 흡수해버립니다. 정작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밤을 지새우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다릅니다. 관계의 평화를 지켰다는 익숙한 안도감 대신 전혀 다른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폭발하는 종류의 분노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외치는 영혼의 조용하고도 거룩한 분노입니다. 융은 이 순간을 그림자와의 충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억압해왔던 모든 것이 의식의 표면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죠. 그리고 공감인에게 이 충돌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융이 발견한 그러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공감인의 끝없는 용서는 사실 진정한 자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존형 용서입니다. 미덕으로 위장한 트라우마 반응인 셈이죠. 융은 자신의 임상 경험에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짜증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길로 이끈다. 공감인은 강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 나쁜 사람으로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불평 없이 고통을 흡수하는 능력에 자신의 가치가 달려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융은 이를 사회적 인정을 위해 진정한 자아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용서를 멈출 때 혁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자기 희생 위에 세워졌던 모든 사회적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면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타인에게서,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서. 융의 가장 급진적인 통찰은 그림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거부하고 타인에게 투사하는 모든 것, 공감인의 그림자 속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이기심, 정의로운 분노, 그리고 신성한 경계선 설정 능력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 공감인에게 이 어둠은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되었던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침묵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공감인이 용서를 멈출 때 그들은 잔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결코 진정으로 상호적이지 않았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포기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융은 특히 예민한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적 경계선을 되찾을 때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성한 반란의 8가지 징후라고 부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서 이 징후들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융이 말한 진정한 자아의 탄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후, 에너지 누수가 멈춥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에너지의 역전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를 자동적으로 흡수하는 대신 당신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인가? 융은 개성화 과정이 항상 자아와 타자 사이의 이 경계선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특정 사람을 만나고 난 뒤 얼마나 기운이 빠지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뉘우침과 상대를 조종하려는 죄책감 자극의 차이를 구분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 조절에 대해 더 이상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당신의 비전은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깨어난 공감인은 마침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고갈된 자신의 상태를 직시합니다. 두 번째 징후, 연기가 끝납니다. 융은 이를 페르소나의 죽음이라 불렀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쓰는 사회적 가면 말입니다. 공감인에게 이 페르소나는 끝없이 이해심 많은 사람의 가면입니다. 하지만 자동적인 용서를 멈추면 이 가면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을 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나쁜 행동에 대해 변명해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에게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기댈 곳이 되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감정적으로 열려있는 연기를 그만둡니다. 저는 이를 상호성 없는 감정 노동의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융은 페르소나를 벗어던지는 것이 끔찍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성을 찾는다는 것은 당신의 연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징후, 조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융의 투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집니다. 공감인이 자동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은 공감 착취 사이클에 참여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조종 전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용서를 얻어내기 위해 설계된 과도한 칭찬, 즉 러브바밍을 알아차립니다. 연약함으로 위장한 죄책감 자극을 간파합니다. 당신의 연민이 어떻게 당신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융은 무의식적인 모든 것은 투사된다고 썼습니다. 깨어난 공감인은 자신의 진실성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징후, 죄책감이 힘을 잃습니다. 융은 죄책감이 종종 우리의 수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타인으로부터 내면화된 수치심이라고 관찰했습니다. 공감인이 반사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은 죄책감 면역을 경험합니다. 죄책감을 통제 메커니즘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기준을 갖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계선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다시 용서의 상태로 되돌리려 죄책감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당신의 자기 포기를 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융은 이를 건강한 이기심의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한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5번째 징후, 관계가 스스로 정리됩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가 항상 관계를 변화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공감인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멈출 때 관계의 대정리가 시작됩니다. 착취에 기반한 관계는 해체되고 진정한 연결은 깊어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이전의 역할로 되돌리기 위해 죄책감을 자극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고 진정한 상호성 속에서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있다면 둘 다 변화한다. 하지만 이것은 두 사람이 모두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만 일어납니다. 6번째 징후, 분노가 신성해집니다. 융은 분노가 종종 억압된 지혜라고 이해했습니다. 공감인이 용서를 멈출 때 그들은 신성한 분노에 접근하게 됩니다. 파괴적인 종류가 아니라 더 이상은 안 돼라고 말하는 보호의 힘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축소했던 침해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결코 설정하지 않았던 경계선에 대해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유해한 것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자신을 버렸는지 알려주는 당신 정신의 신호입니다. 융은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고 썼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를 보는 고통이 당신의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불길이 됩니다. 7번째 징후, 패턴 인식이 활성화됩니다. 융의 심리 유형에 대한 연구는 공감인들이 종종 고도로 발달된 직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자동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멈출 때 패턴 인식 능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동일한 조종 전략을 보기 시작합니다. 침해, 가짜 뉘우침, 러브바밍, 그리고 반복되는 사이클을 인식합니다. 감정적 포식자들이 완전히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그들을 간파합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발달된 분별력입니다. 융은 이를 분화된 의식, 즉 감정의 안개 없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8번째 징후, 진정한 자아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징후는 융이 자기와의 조우라고 부른 것입니다. 에고나 페르소나가 아닌 당신이라는 존재의 통합된 총체입니다. 공감인이 반사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의 진정한 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맞추느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수년간의 침묵 끝에 자신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당신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만큼이나 타당한 필요, 욕구, 그리고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용서를 멈춘 공감인은 마침내 이 특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 과정을 낭만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낡은 패턴이 죽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전의 시기입니다. 공감인에게 이 단계는 사회적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 대부분이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수능만을 가치 있게 여겼던 친구들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웠어야 할 경계선을 이제야 세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어떤 나무도 그 뿌리가 지옥에 닿지 않으면 천국까지 자랄 수 없다. 공감이는 진정한 자아로 솟아오르기 전에 자신이 억압해온 모든 분노와 고통에 직면하며 자신의 심리적 지하 세계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공감인이 자동적인 용서를 멈출 때 그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가면 벗기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공감인의 끝없는 이해심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당신의 공감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조종자는 당신의 연민을 수능으로 예곡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 뱀파이어는 당신의 끝없는 용서를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명확함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공감인 자신의 가면이 떨어질 때 찾아옵니다. 그들은 끝없는 용서가 사실은 자기 자신만의 조종 방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연결이 아닌 자기 희생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융이 말한 자신의 그림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공감인은 자신의 용서가 종종 사랑이 아닌 두려움, 즉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 나쁜 사람으로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인식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상처가 아닌 온전함에서 사랑할 수 있고 강박이 아닌 선택으로 베풀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감인은 의식적인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영혼을 위한 용서, 정의를 건너뛰는 용서가 아니라 정의를 포함하는 용서, 상처를 존중하면서도 원한을 내려놓는 진정한 용서를 말입니다. 이렇게 자동적인 용서를 통해 새어나가던 에너지가 멈출 때 그 에너지는 창조적인 자기 표현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마침내 자신의 꿈, 목표, 치유를 위한 자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드라마를 소비하는 대신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위기를 위해 포기했던 관심사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투자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융이 말한 개성화입니다. 텅 빈 상태가 아닌 가득 찬 상태에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인 것입니다. 공감인이 의식적인 용서를 배울 때 그들은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공감 착취의 패턴, 즉 상처의 대물림을 끊어냅니다. 당신의 용기는 다른 사람에게도 경계선을 세울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기 표현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연기할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가장 깊은 역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유독한 상황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자신을, 자신의 경계선을 배신했던 자신을, 트라우마적 유대를 사랑으로 착각했던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 자기 용서야말로 모든 치유 중 가장 깊은 치유입니다. 그러니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용서는 신성합니다. 그것은 요구하는 누구에게나 사탕처럼 나누어 주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진실이 존중되었을 때 의식적으로 제공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이 8가지 징후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이미 융이 그려놓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분노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경계선을 믿으십시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자동적인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당신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진짜로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많은 진짜 공감인을 필요로 합니다. 충만함에서 사랑하고 선택으로 봉사하며 지혜로 용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공감인이 용서를 멈출 때 모든 가면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벗겨짐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고 가치 있기 위해 끝없이 이해심 많을 필요가 없으며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고통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 이 세상의